또 만약에 어디야? 홍성입니다. 그래? 야, 너 잘 봐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뽑을 때도 지역 사람 뽑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서 지금 저기 뭐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가. 응? 우리가 남이가 다 해먹는 거야. 그런 원시적 사유 방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연, 혈연, 학연에서 벗어나야 돼. 어떤 걸 발전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발전됐다. 어떤 게 발전된 거예요? 박사님 말씀이라면 지연, 학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연, 혈연, 학연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는 미신, 금기, 테러, 폭력, 무지, 윤리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거. 민족이 근대 개념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나 특히 유럽에 가서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하시는데 북한 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북한을 다 고립시키자 그 핵 문제 때문에 라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민족이니까 좀 특혜를 좀 봐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유럽 애들이 좀 무슨 소리 좀 하고 있냐. 넌 아직도 그걸 가지고 이념적 시간증 환자라 그런다 그랬죠. 시간, 죽은 사람, 죽은 여자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 이념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도 붙들고 있냐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연, 혈연, 학연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 문제죠. 그러니까 지연, 혈연, 학연은 자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거를 자연적 실체성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실체성. 그러니까 실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 실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적 실체성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 역사도 없어요. 역사는 뭐가 만들어요? 정신이 만들지. 정신이 없는 사람이 뭘 만들어? 지식도 정신인 거예요. 도덕도 정신. 지식도 결국은 결과물 아니에요? 거기는 과학도 없어. 있다면 그 과학은 뭐죠? 경험과학. 그래서 아까 그 판소리 할 때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나누어진 지가 오래되면은 합해지고 합해진 지가 오래되면 나누어지고 계속 제자리에 돌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동호 반복인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시면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밀어내는데 그 물은 항상 같은 자리를 흘러가요. 그 삼국지가 보시기 뭐 하시면 그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소설 같은 거. 그러면은 그게 나오죠. 그러나 서양 같은 경우는 그게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신적 실제성, 그러니까 정신이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 서양에서는 발전사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현실을 고려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죠? 무슨 일을 결정하든 간에 항상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것이 선인가 그릇된 것인가는 가치적인 걸 고려를 해요. 현실적인 걸.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라 나은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허준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동의보감의 허준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로 가잖아요. 가다가 과거 보러. 그런데 진천 버드네 고개에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이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유도진은 바로 올라가지만 허준은 가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과거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허준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우리의 합리적은 처세술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처세적인 거. 근데 서양의 합리성은 목표를 보면 그냥 간다고. 지난번에 검수완박이라는 거 했을 때 서양적 사고방식 같으면 백성 눈치 안 봐요. 왜? 그건 하느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있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 우리 사회에 우리는 저 하느님, 기독교적 하느님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 문제를 개혁하는 데는 하느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현실 문제와 상관없이 저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분은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문제가 우리한테 하도 이렇게 잘 안 될 때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신의 명령으로 하고 이걸 안 하면은 우리는 신한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미롭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적 전개에는 항상 하느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현실과 관계가 없어. 우리가 현실에서 불가피한 문제를 일으키면 하느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있음으로써 신의 소명의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쁜 놈 죽이고 좋은 놈 죽이고 뭐 다 죽였어. 그래도 신의 문제로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항상 현실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세계도 없고 앞으로 알려줘야 될 세계도 없는 거예요. 저는 공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공 있죠? 아니 그 공자님 보면 이래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장이란 제자가 그래요. 공자님 앞으로 열왕조면 한 왕조가 500년이라고 치면 10개 왕조면은 5,000년이잖아요. 5,000년 뒤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제에서부터 손익을 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제에서 손익을 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라도 역시 주나라로부터 손익하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손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래 사회는 그 손익사관에 의해서 해명이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예? 선생님도요? 거기도? 뭐, 우리는 아는데 그건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아들 너도 못 들었어? 너 책 봐야 돼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향교에서 그러면 저 교회 다녀야지.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열왕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 3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 주나라,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는데요. 주나라는 은나라를 정복한 나라고 은나라는 하나라를 정복하고 세운 나라예요. 근데 공자가 설명할 때 각국의 정치 제도는 그냥 이 세상에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다. 혁명적 변화가 없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정치 제도를 참작해서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는 은나라의 정치 제도를 참작해서 정치 제도를 만들었다.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시방조가 지나도 그 똑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양적인 변화라 그래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라 그러거든요. 그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님의 말씀을 어기질 않았어요. 다 따랐다고. 공자님이 수리부작이라 그러잖아. 옛 것을 그대로 조술하기만 할 뿐 새로운 거를 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장은 달랐어요. 자장은 굉장히 야심도 많은 사람이고요. 이게 그 생각이 굉장히 빠릿빠릿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런 생각을 하실까 이거예요. 응?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가려워. 여기가 봐요. 여기 가렵다고. 가려면 이렇게 긁으면 되잖아. 어? 이러면. 근데 어떤 놈은 이렇게 긁는 놈도 있고 이렇게 긁는 놈도 있어. 어떤 놈은 이렇게 여기다 긁어가지고 여기다 딱딱딱 때리는 놈도 있다고. 그쵸? 이렇게 긁는 게 나아? 아니면 이렇게 긁는 게 나아? 아니면 이렇게 긁는 게 나아? 아니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기 탁탁탁 치는 게 나아? 어떤 게 나아요? 직접이 낫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직접 긁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긁든가
이렇게 급이 굽든가 아니면 이렇게 굽든가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굽든가. 뭐 이게 다른 거야.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꿔. 안 바꾸니까 자장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어리석은 거거든. 뭐 군자는 뭐 의리를 따지고 일을 멀리 해야 된다.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하는데 돼요? 아니 보세요. 논어에 교원영색이 선우이라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색을 이쁘장하게 하는 거는 어진이가 적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아파트 사업을 했어요. 아파트 할 때 45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33평짜리가 있고 28평짜리가 있습니다. 28평짜리를 저 아들처럼 쟤처럼 딱 뒀어. 쟤한테 45평짜리 아파트를 보여주면은 이 아파트 못 팔아먹어요. 왜? 쟤는 28평짜리를 보러 왔는데 45평을 보면은 28평은 집도 아닌 거야. 가버려. 그런데 이제 여기 딱 사모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오면은 내가 그래. 28평부터 볼게요. 아, 사모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집을 보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45평에 딱 가서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 이렇게 딱 구경하고 설명도 해줘. 그다음에 그 거실에다 한번 앉아 보십시오. 딱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 집이 사네. 확실히 이게 식빵이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십전대보탕이 뭐냐? 천지, 음양, 금목, 수화, 토.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이야. 사모님 계시니까 이게 집이 딱 사네. 당첨 이거 하시라고. 그리고 가실 때 참 대단하시다면서 하면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이혼하고서라도 하는 거야. 옷가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딱 왔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요. 싸구려 옷을 보여주면 이 집에 상품이 없다 그래. 예?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한테 좋은 옷을 비싼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 물건 파는 애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 교육을 시킨다고. 이 사람이 몇 평을 살까? 아파트 요새 한 평 아파트 한 채 소개하면 피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얼마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얼마인데? 아파트 한 채 소개해주면 2천만 원이야. 아, 2천만 원. 그러니까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선전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모델하우스에 와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한 채 팔아서 1,000만 원이야. 두 채 팔면 2천, 세 채 팔면 3천.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돈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걔네들 전부 다 명품 딱 포장하고 시계 뭐 까르띠에 뭐 이런 것도 안 차요. 요새 싸구려라고. 쫙 해가지고 멋있게 양복 빠 입고 명품으로 휘장하고서 사모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정확히 봐야 돼. 애들 오면 애들은 가라. 큰 거 없는 거야. 이걸 교원이라 그래요. 교원. 교원 영세.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샀어요? 난 뭘 사는 줄 알아요? 나 이거 옷 살 때 뭐 갖고 뭘 기준으로 보고 사는 줄 알아요? 난 요새 안 사. 그냥 버리면 주워다 입어. 아니 저기 요새 관리사무소 앞에 쓰레기장 갔잖아요. 그럼 옷 뜯지도 않은 것도 많아. 나 그거 주워다 입어. 뭐 알아? 왜냐면 제가 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명품은 없는 걸 꾸밀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의 인격이 명품이면은요 어떤 옷을 입어도 명품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가격을 본다고. 제일 먼저 가격을 봐. 싸면 사는 거야.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품질을 봐. 퀄리티.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뭘 보죠?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지나면 어떻게 봐요? 트렌드를 보겠지. 그 삼성 거야. 이거 삼성 거야. 이거 삼성 거야. 그건 뭐냐? 그거 칠성 구두? 야 임마 그거 누가 신어 임마. 칠성 거 아니야. 삼성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돼버려요. 교원 영색이요? 교원 영색 안 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라는 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끝마다 소통도 못하고 들이받기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공자가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공자는 밥 먹을 때도 무를 딱 썰어줬는데 무를 딱 해서 이제 석박지를 딱 줬어. 그거를 딱 이렇게 6등분 하는데 길이가 안 맞으면 안 먹었어. 그렇게 분이 도망갔지. 누가 그런 남자고 살아요? 진짜 까탈스러웠다니까 먹는 것도. 아니, 향당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원영색이 선언이라는 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아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포스트 모더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서 제가 유학의 미래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까 그랬죠. 효제하자는 위인지보냐라. 그게 왜 생긴 줄 아세요? 농업사회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5월에는 바빠. 모내기 할 때, 농분기 할 때, 가을에 추수할 때, 때 묻히면 다 버려요. 기껏 1년 농사 져가지고 태풍 한 번, 지금 오전에 태풍 쓰러지면 그거 수확량 다 떨어져요. 가을에도요. 아니 저기 비가 안 와봐.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물을 대야 되는데. 관계 수로 시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세 때문에 밤낮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근데 그럴 때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 살아야 돼. 그럼 모여 살면은 서로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해? 위계를 잡아야 되잖아. 그때 남자 가장을 맨 위에 놓고 쫙 잡아. 가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날엔 집성촌이니까 그래서 가솔을 해서 효와 재.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불이라 그래요. 불이가 뭔지 아세요? 개기는 거 아니야. 개기지 말라니까요. 제일 나쁜 게 개기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너 지금 개기냐? 그치? 그런 말 안 써? 쓰지? 아들 그런 말 안 쓰지? 개기지 마라 그런 말 쓰잖아 군대에서. 나한테 지금 몸으로 떼우겠다는 놈이 있다는데 데리고 와. 내가 떼어줄게. 그래야지 밤새도록 빼잖아. 개기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 개기냐 이런다고. 아니 그 논어에 나오는 불호 범상 윗사람을 범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윗사람을 범한다는 게 개긴다는 거예요. 윗사람의 뜻을 안 따르는 거. 그거를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의 뜻을 어기지 않는 사람, 개기지 않는 사람들은 장난을 안 해. 난리를 안 펴요. 그래서 어린 사람의 특징, 부모는 부모한테 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야, 너 저 집에 시집 가. 그럼 가야 돼. 안 가면 어떻게 해? 자살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걔 못 죽어. 왜냐면 걔는 천국에도 못 가거든. 귀신 된대. 그래서 처녀 귀신 있잖아. 처녀 귀신. 내가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제사 지내는 게 유교밖에 없잖아. 기독교에서 제사 지내요? 성당에 안 지냅니다. 아 죽으면 전부 다 죽었어? 야 너 죽은 놈들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일렬종대 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자 헛돌 그래서 말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뭐 차 타고 가든 걸어가든 해서 야 저 강 건너가. 그래서 다 보낸다고. 그래서 다 건너가잖아. 죽으면. 절도 마찬가지죠. 절에서도 사람 죽으면은 저기 뭐야 지장보살 와가지고 시커먼 옷 입은 애가 와서 야 다 모여. 니네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어디 뭐 저기 홍성의 공설운동장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택해서 이렇게 새끼를 줄줄 엮어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판받으러 가잖아. 그런데 이 세상 사람에는 꼭 법을 안 지키는 놈도 있어. 개기는 놈이 있다고. 거기서 삐져나온 놈도 있지. 예? 아니 기독교도 다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놈은 늦어서 못 가고 어떤 놈은 화장실에 갔다가 대열에 합류 못하고 어떤 놈은 표를 못 구해서 못 가고 하여간 꼭 사회에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있지. 그런 놈들이 귀신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절대로 그 삐져나오는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제사 지내는 건 웃기는 거지. 신이 귀신이 없잖아요. 그거 어때요? 삐져나오는지 안 삐져나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없다. 그러니까 주자께서도
제자가 물어봐요. 귀신이 있느냐? 제사를 왜 지내냐? 귀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하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천녀의원 그 얘기를 하면서 천녀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단 말이야. 저 천국 지금 난리 났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옥황상제 투표로 뽑자 그럴 거야. 무슨 뭐 옥황상제가 무슨 뭐 선녀가 옥황상제를 폐하 뭐 수청 들고 이런 거 없어. 거기 여성평등, 남녀평등 다 돼 있어. 민주주의를 경험한 영혼이 거기 가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천국도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싫겠다. 예? 싫겠다. 거기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골치 아픈 거지. 거기도 민주주의를 경험하는데 거기 가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떨어져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영혼들은 그런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분을 강조하잖아요. 동양에서는요, 유학은요, 효와 재를 빼면은 없어요. 효와 재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요. 한나라 때 그때 효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송 때 주자가 나타나서 주자학이라는 게 나타나요. 주자학도 가장 큰 핵심은 효예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야 어른하고 관계가 정해져요. 요새는 애들도 많이 안 낳잖아요. 아들, 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 그 생각을 해야 돼. 저기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가게 독립친 인간이라고 생각. 독립된 인간 같은 말은 저렇게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아들한테 잘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완전히 진짜 여기 녹화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 조선 사람들은 항상 그래. 한국 사람들은 겉에서는 자식 그러고 잘 되라고는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 잘 되긴 왜 신경을 씁니까? 아 근데 저는요 계모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가 그 정도고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 있으시죠? 예? 자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은 왼수다. 두 자식이 상관자 이거지 뭐. 아니 어떻게 대하시는 거냐고요? 자식에 대한 생사유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냅두세요. 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럼 난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다 아니요. 들어보고 아니 지금 얘기해봐 생각 없을 것 같아. 아니 재산 갖고 통제를 한대. 재산? 재산 재산. 근데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야? 재산이 가야 어디 가겠냐. 자기가 죽으면 다 오는데 딴 쓰지도 못해. 부모는 원래 그래요. 자식이 안 찾아와도 죽어가면 되지. 자식이 안 찾아와도요. 안 찾아와도 쓰지도 못해. 그래도 걱정하는 게 부모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지간은 어떻게 했다고? 이걸 생각해 보시라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효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효할 거야? 효죄? 그러면 제도해야 돼. 어른에 대해서 존경할 거야? 하지. 근데 직접적 관계가 오게 되면 하겠냐 이거지. 나를 희생해야 될 때. 하지 마. 목숨을 버릴 때.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하는 너하고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친구래요.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특별한 친구래. 특별한 친구래. 그래서 너 제사 지낼 거냐? 에이, 그럼 장례는 어떡할 거냐? 장례가 뭐야? 나 죽었을 때 올 거야? 가긴 해야지. 누가 정리는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제사는 그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맞아요.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는 그거를 강요하거나 기대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모가 나셨네요. 성모가. 아니, 그런 게 진짜.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제사를 지내보면 나 안 그래. 죽었는데 얘가 제사를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내가 거길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세대 애들을 몫이고 내 세대에서는 다 내가 말은 할 일만 다 하는 그렇게 거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네. 어기면은 싫어해. 에이. 남이잖아 그러면. 아니 시험 근데 끌어주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뒷일을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아니 그럼 하나. 자식과의 관계를 왜 맺어요? 남인데. 지금이 한대니까. 내가 집에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생물학적으로만 아들이라고. 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번에 추석 때도 올해도 안 오고 바쁘대. 그래? 그 뭐라고 얘기를 해? 자꾸 오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전화 끊으면 어떻게 마음만 아픈 거예요. 나의 도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의 도리.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또 우리 사회로서는 안 맞죠. 아니, 부자지간에 지금 관계. 변화된 사회니까 나의 도리만.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사회가 포스트 모던한 사회로 가는데 포스트 모던한 사회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회라고 믿으시느냐 이거죠. 이게 왜냐면은 인류 역사에서는 지난 50년 동안에 진행됐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우연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나타난 포스트 모던 같은 사회가 진짜 보편화된 사회냐? 이게 하나의 진행 방향이냐? 그렇다면 우리 그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연적인 사회라면 다시 아니잖아. 옛날로 다시 들어가자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옛날로 미래를 모른다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양자 역학이라 해서 양자 이론의 세계는 더 심해. 거긴 필연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현 사회를 봤을 때에는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런 얘기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혈연 관계 같은 거 야만적 관계라 그러죠. 이거 요즘에 어떻게 가는지 하면은 상형 문자 같은 거 있죠. 상형 문자라든가 한자 쓰는 건 야만인들이래. 왜 그러냐? 어린아이를 비유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글씨 쓸 때 뭘로 써요? 그림으로 쓴다고. 그림으로. 그림 일기 써요. 근데 어른들이 그림 일기 쓰면은 미쳤다고 그러죠. 너 뭐 인디언이냐? 너 인디애나 존스에서 왔지? 이렇게. 인디애나 존스에 가면은 서령 문자 같은 거 쓰잖아요. 재밌던데. 부정확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모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거라 그래. 그래서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거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림 상형 문자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종교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새 유사 종교 많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종교라 그러면은 기독교, 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까지는 용서가 돼. 그죠? 감리교까지 나와. 그런데 그 뒤에 뭐 침례교라든가 무슨 많죠. 통일교도 있고 뭐 증산도 사상도 있고 신천지 같은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힐링센터, 그 다음에 무슨 뭐 정법센터. 요새 정법 스승 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유사 종교예요. 절에 가서 하는 것도 다 그거라니까. 지금 어떠냐면은 종교 인구가 줄어요. 교회나 성당이나 불교 쪽에는 종교 신도수가 줍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수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 어디로 가느냐? 사이비 주의로. 그 사입이라는 게 유사 종교예요. 지금 유학 같은 경우는 종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좀 지나면은 다른 종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향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유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차별을 다 싫어해. 구별하는 거를. 지금 혼수, 혼밥 다 그래. 옷도 그렇고 음악 같은 거 보세요. 클래식하고 이게 다 섞여 부르잖아. 아니 세상에 가야금으로 레디비를 연주하는 세상이야. 그게 돼요? 개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재밌다 그러고 올려.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내가 그랬죠. 판소리. 옛날 같은 판소리 누가 듣습니까? 향교에서 판소리 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그 판소리가 뭘로 하는 거야? 가사가 사설 아니에요. 말도 어떤 말을 써? 비속어 투생 아니야.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유학사상하고 맞아요? 안 맞잖아. 그렇지만 판소리를 향교나 하고 문화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지금도 성균관에서는 판소리 같은 거 향교 하잖아? 뭐라 그래? 왜? 정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제가 연구하는 주제도 이쪽 주제거든요. 나는 사실은 공자왈 맹자왈 뭐 하고 공자님이 뭐 학위시습지 불력 여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나 그거 안 들어와요. 그러면 박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연구를 좀 할 뿐이지. 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그 주자학과 근대성 문제를 쓰려고 그래요. 주자학이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나는 주자학을 쓸 때 주자학만 보진 않을 거예요. 스콜라 철학도 볼 거고요. 화엄 사상도 볼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상도 볼 거예요. 칸트도 볼 거예요. 우리가요 중세 철학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학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은요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오브 오캄.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거든.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아주 쉽고 간단한 거야.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오캄의 면도날. 메모했다가 찾아봐. 그러면은 간단한 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향교에서 제가 이제 내가 사실 여기 결성향교에서 제가 글을 쓰면은 결성향교의 선비문화학교장이라고 글을 막 써요. 그래서 이게 막 천지사망으로 막 뻗어나갔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강의하면은 또 제가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인용을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성향교 선비문화학교장으로 해서 교장으로 다 나가요. 청양에서도 보고 다 그래. 어디서나 다 봐요. 근데 문제가 이걸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제 생각.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결성향교는 굉장히 선진적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